연금저축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많이 가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2월달 연말정산할 때 연금저축에 가입하면은 얼마가 절세가 되더라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연금저축에 대해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세법을 바꿔가지고 혜택을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 연금저축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연금저축 세법 개정안입니다. 정식 명칭은요,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예,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세금을 바로 빼준다 이 말이죠. 자, 7월 21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시죠. 먼저 첫 번째 개정안은요, 납입 한도를 늘려주겠다. 그리고 소득 기준을 낮춰주겠다. 이건 두 개 다 좋은 겁니다. 자, 지금 현 시스템을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시스템을 말씀드리면요. 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인들, 직장에서 소득이 있는 그 사람만 일단 볼게요. 이 사람은요, 총급여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야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그리고 1억 2천 이 두 구간을 두고 하나, 둘, 세 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눌러주시죠. 자, 첫 번째 구간이고요. 첫 번째 구간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가 되는 사람. 두 번째 구간, 예, 요 사이에 있는 사람. 세 번째 구간, 그렇죠. 1억 2천이 이제 초과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자,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제 연금 저축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가 하면요. 제일 먼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되는 사람은 연금 저축에는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IRP하고 DC형 연금계좌 회사에서 이제 가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700만 원까지 최대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이게 대상 금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연금저축에 400만 원까지 납입을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16.5%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 곱하기 16.5%면요 66만 원이 이제 연말정산할 때 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700까지 한도까지 넣었다. 이 사람은 115만 5천 원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구간이고요. 그럼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요. 요거는 똑같아요. 한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율이 내려갑니다. 그렇죠. 13.2%.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16.5, 13.2는요. 지방세도 포함했습니다. 예, 지방세도 포함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00을 넣었다. 그럼 이 금액, 700을 넣었다. 이 금액이 절세가 되고요. 세 번째 구간인 사람은요. 여기서부터 요게 차이가 납니다. 요게 보시면요. 연금저축은 300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고요. 100만 원 줄었죠? 이건 이제 대신 또 100이 올라가요. 그래서 한도는 똑같습니다. 700 똑같아요. 한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이게 300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율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300 곱하기 요거 하면 요 금액 그리고 700 곱하기 이거 하면 92만 4천 원. 이렇게 이제 세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차등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즉 2월 달에 연말정산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자, 종합소득자입니다. 대표적인 게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다른 소득이 있는 거, 자영업을 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다. 어쨌든 개인사업자가 주된 타겟입니다. 이거는요. 자,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4천이냐 1억이냐에 따라서 자, 눌러보시죠. 자,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예, 나머지는요. 아까 근로소득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현재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례가 있었죠. 자, 50세 이상 되는 사람은요. 아무래도 은퇴 자금이 급한 사람이죠. 예, 조금 있다가 이제 은퇴할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연금저축을 600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300까지 합치면 900까지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 연금저축 최대 600까지 넣었다 그러면은
율에 따라 달라지죠. 예, 이렇게 절세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22년까지 올해까지만 적용이 되는 그런 한시적인 법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제 바뀌느냐? 지금 개정 사항은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먼저 보면요 아까 5,500, 1억 2천 총급여 기준으로 하나, 둘, 세 개 구간으로 나눴죠. 자, 눌러주시죠.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요. 자, 한 번 더. 1억 2천이 이제 사라집니다. 구간은 이제 사라져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남아요, 구간이. 자, 한 번 더. 그렇죠. 자, 5,500을 기준으로 밑이냐, 위냐. 이렇게 아주 심플해졌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한 번 더. 또 한 번 더. 한 번 더. 자, 그래서 5,5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되는 사람은 이제 연금저축을 전에는 400이었죠. 그죠? 600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300이고요. 합쳐서 900. 아까 50세 이상 되는 사람하고 이제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50세 이상 되는 사람하고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나이에 관계없이 이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다만 율만 달라집니다. 율만 달라져요.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600만 원 곱하기 16.5%, 900만 원 곱하기 16.5% 이렇게 계산하면은 절세 금액이 나오겠죠? 예, 한 번 더 눌러주시죠. 자, 다만 이거는요. 23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것부터 적용을 하겠답니다. 따라서 올해까지 납입한 거는 옛날 방식 그대로 가고요. 내년부터 납입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도를 늘려주겠다. 그리고 총급여 요건을 조금 더 낮춰줄게. 1억 5천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낮춰줄게.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 이 말이죠. 예. 자, 종합소득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대표적인 거죠. 이 사람도 심플해졌습니다. 4,500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자, 한 번 더.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죠? 600까지 가능하다. 율은 이렇게 되죠. 아까 근로소득자하고 요 금액만 달라질 뿐 똑같아요. 자,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납입한 분부터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한 번 더 눌러주시죠. 그러면은 얼마가 되느냐? 600만 원 곱하기 16.5% 하면요. 99만 원이 절세가 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13.2%니까 79만 2천 원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이렇게 절세 금액이 이제 전에보다는 올라간다는 거죠. 예. 자, 이게 첫 번째 개정 사항이고 두 번째는요.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요거는요. 나이 드신 분들 고령자한테 혜택을 주겠다 이 뜻입니다. 자, 일단은요. 1주택이 있는 고령 가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 고령 가구는 이 부부가 있다면은 두 사람 중에서 아무나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라면 적용이 됩니다. 즉, 집이 한 채 있는데 이걸 팔고 더 싼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은 요 판 금액하고 요 취득한 금액하고 차익이 생기겠죠. 그 차익이 1억 원을 한도로 더 넣을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다가 더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연금저축 납입 한도를 늘려줄게. 바로 요겁니다. 자,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조금만 구체적으로 보죠.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자,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한도하고 연금저축 납입 한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는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을 하면은 600만 원 곱하기 얼마 세액공제 되죠. 이 600만 원은요 세액공제가 되는 그런 한도를 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연금저축 납입 한도는요 얼마까지 더 넣을 수 있느냐 최대 납입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1,800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1,800까지 넣을 수는 있지만은 그 중에서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600까지만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눌러보십시오. 한 번 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싼 집으로 이사 가서 그 차액이 1억 한도 이 범위 내에서 1,800에서 1억 한도까지 더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이걸 갖다가 한 번에 더 넣도록 바뀌는 건지 아니면은
연간 얼마씩 이렇게 나누어서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어쨌든 차액이 1억 한도로 2,800 플러스 더 넣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즉 나이가 많은 사람은 급하니까 빨리 연금 준비를 하라 이 뜻이죠. 집이 더 싼 곳으로 가서 연금 준비, 노후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억 한도로 더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도 1월 1일 이후에 주택을 양도해서 이렇게 차익이 생겼다. 이때부터 적용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년에 집을 팔았을 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연금 수령할 때 과세 방법을 조금 수정을 한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1년에 연금을 1,200만 원을 기준으로 1,200만 원 이하로 받았다, 1,2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았다. 거기에 따라서 종합과세냐, 분리과세냐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요, 연금저축을 우리가 이 계좌를 한번 볼게요. 이게 내가 보험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1억이 되었다. 평가액이 1억이 되었다 했을 때, 자, A, B, C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세액공제를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안 받았다. 납입할 때 세액공제 받았다.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낼 필요 없고요. 이거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 낸다. 이것도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낸다.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 그랬죠. 자, 그 다음이요. 자, 그래서 인출 순서는 A, B, C 이렇게 순서대로 연금을 받을 때 내 연금 저축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 빠져나갈 때 어느 것부터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정해놨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요. 자, 그래서 지금은요, 연간 1,200만 원 이하를 내가 인출을 해서 연금을 받았다면은, 자,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선택이 가능해요. 만약에 분리과세를 한다 그러면요, 나이에 따라서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세금만 내고 세금이 끝납니다.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 받을 때 세금 내고 끝. 이게 바로 1,200만 원 이하일 때 이렇게 분리과세 이런 시스템이고요. 만약에 1,2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았다. 그러면요, 그 전액이 종합과세로 가버립니다. 다만 A 있죠. 우리가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안 받은 요거는요, 안 받은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받아도 2,200만 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건 제외. 따라서 B, C만 가지고 1,200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1,200만 원을 초과해서 연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전액이 종합과세로 간다. 이게 지금 현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종합과세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은 이걸 합쳐서 세금 계산을 하는 게 종합과세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최대의 단점이었죠. 이걸 이제 수정을 해주겠답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요. 자, 그래서 국가의 의도는요, 얼마 안 되는 연금이기 때문에 적게 그리고 오래 받아라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00만 원 넘게 받지 마 이겁니다. 그죠? 자, 또 있네요. 괜히 많이 받아서 세금도 내지 마라. 네, 이런 취지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짜로 수정사항을 한번 볼게요. 자, 분리과세도 가능하답니다. 종합과세를 가는 게 원칙이었는데 이 두 개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자, 눌러주시죠. 그렇죠.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다만 분리과세로 끝내려면은 16.5% 내. 이건 지방소득세, 지방세 포함입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를 가고 싶다. 그러면 16.5% 내고 끝을 내라. 아니면은 원칙대로 종합과세를 가라. 이 둘 중에 선택을 하라 이겁니다.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1,200만 원, 1년에 1,200만 원 이하로 받느냐, 초과해서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개정 사항입니다. 자, 이거는 뭐 바뀔 거 없어요.
분리 다 가능한데 분리과세는 낮은 세율을 내고 끝. 1200만 원 추가하면 종합 분리 다 가능하다. 선택 가능하다. 다만 분리과세는 16.5% 내고 끝.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예. 예,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연금 저축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 세 개 모두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요. 저는 여전히 이게 아쉬운 거는 우리가 세 번째 거 1200만 원 한도 있잖아요. 이걸 1200이면은 한 달에 100만 원 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100만 원 받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부부 두 명이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합니다만은 3,600으로 올려라 기준금액을. 그렇죠. 그래야 한 달에 300 아닙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만약 국민연금 못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 사적 연금을 가지고 노후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올리질 않아요. 하다못해 2,400까지라도 올려주면 좋겠다. 한 달에 200 정도는 받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혜택을 주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2023년도부터는 이걸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연금 저축에 얼마를 넣을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주제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